페이스북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스북 안 하신 분, 현재 페이스북 계정이 없으십니까? 지금 빨리 한번 넣으십시오. 페이스북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 넣으십시오. 당장 합시다. TGIF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4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페이스북 계정 한번 넣어보십시오. 괜찮아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역을 설정하면 돼요. 아니면 나는 글 안 쓰고 남의 동정만 봐도 돼요.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페이스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디 움직이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쪽을 알려도 되지만 나쁜 쪽은 굳이 알 필요 없죠. 혹시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거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예. 다음에 뭐 잘못된 그거 기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 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쪽을 자꾸 업로딩하는 거예요. 자, 이메일, 페이스북 딱 계정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소셜 계정을 만들 때는 하나의 계정으로 계속 올려주십시오. 여러 개 쓰지 말고요. 중간에 어느 계정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 페이스북 가볼까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 보면, 다 입력하기는 다 한번 했겠죠? 바탕에 내가 대문을 이렇게 또 깔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커버 바꾸기 있죠? 커버 바꾸기를 누르면 내 사진 말고 커버를 꾸밀 수가 있어요. 커버를. 대문을 좀 단장할 수가 있죠. 자,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계정을 하는데 자기 얼굴을 애완견을 올린다거나 무슨 식물을 올린다거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내 얼굴을 올려야 돼요. 제일 뽀삽쳐야 되는 내 얼굴. 왜?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신 분들은 얼굴을 가린다고 무슨 이상한 동물도 올리는데 내가 동물입니까? 아니죠. 나를 뽀삽쳐서 올려야 되죠. 좋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꼭 철저히 하십시오. 나를 잘 치장해서 올리십시오. 왜 나를 최악으로 해서 올립니까? 나를 잘 포장해서 온라인 시장에 내놔야 됩니다. 좀 가대 포장이 되더라고요. 그게 상품의 질이 높는 거죠. 상품의 가치니까요. 나의 상품의 가치. 자, 보니까 여기 돼 있죠. 보십시오. 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들어와 보니까 12라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이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이 연수를 진행하면서 12개의 페이스북의 동정을 못 봤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인가요? 보겠습니다. 제가 잠이 안 와서요. 아침에 방송을 하나 새벽 방송을 듣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노력이 나를 만든다는 문구가 저한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 이걸 하나 간단히 써놨어요. 이렇게 썼더니 어떻게 돼요? 17명이 봐보세요.
17명이 갖다 딱 되니까 17명이 이름이 나와요. 17명에 갖다 대니까 17명이 내가 이 노력이 나를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거죠. 좋아요. 그쵸? 좋아요라고 찍어준 사람 외에는 어떻습니까? 눈으로만 보고 간 사람도 많겠죠. 에이, 웃기야, 뭐 이런 소리를 써.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동의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댓글을 써요. 좋아요를 떠나서 어떻게 돼요? 나의 어떠한 의견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태까지의 인터넷 문화는 어떻게 돼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나 좀 CEO들이 쓰는 글을 가지고 우리가 댓글을 통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의 쌍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에서는 쌍방향이 아니고 상방향입니다. 상방향이 뭐냐? 누구나 오피니언 리더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기사거리를 써서 어떻게 돼요? 누가 빨리 불이 났어요. 예전에는 기자들만 이걸 기사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찍고 기사를 써서 SNS로 올리는 사람이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그래서 상방향의 시대. 이래서 SNS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는 누구나 1인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내와 계신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본사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본사 쳐다보고 영업이 좋니 안 좋니 이거 안 돼요 이제. 왜? 나도 본사 직원으로서 회사 직원으로서 나도 뭔가를 해야죠. 자, 여기 보세요. 글도 한번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김숙현 씨, 각지영 씨, 제가 한번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들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요 세 사람, 누가 교수님 강의, 우리 최범 실장님. 이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 메시지 지금 왔는데요. 이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안드로이드는 제가 모르는데요. 아이폰에서요.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있어요. 어플을 받으면 페이스북의 메신저예요. 페이스북에 제가 4,500명 정도 돼, 4,000 몇 명 되는 요 친구들한테 어떻게 돼요? 단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어요. 돈 이런 데 안 들어요. 근데 돈을 들어야 메시지. 카톡은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니까 그렇죠? 친구들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 돈 내는 20원, 30원 내는 그 메신저를 왜 이용하냐 이 말이에요. 카톡에, 아니, 여기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내 친구들, 예국 친구들 뭐 다 있어요. 여기에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상태라고 보내는 거예요? 한꺼번에요. 똑같은 내용 쓰는 겁니다. 상태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네. 상태 쓰는 게 아니고 메시지 가면. 네, 메시지 가면 되죠. 볼까요? 네. 여기 밑에 가면 쓰는 것이 있죠. 예. 똑같이 받는 사람 쭉 추가해요. 추가? 예. 받는 사람 이름 쭉쭉. 그래가지고 내용에서 샌드 가면은 100명, 200명한테 한 번에 쫙 날아가는 거예요. 돈 1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한꺼번에 쭉 분류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름 받는 사람 어떻게 돼요? 계속 치면 추가해서 우리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하듯이. 이게 되시죠? 자, 내가 일상에 나도 모르게 쓰는 돈이 너무 많아요. 버리는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예. 아니, 어플을 따로, 이런 메시지 같죠. 따로 받아야 돼요? 예, 어플을 아이폰에 따로 받으면 굳이 페이스북에 가지 않더라도 보세요. 메신저요. 페이스북에 안 가더라도 페이스북에 누가 내 쪽에 댓글을 달아놓으면 메시지를 보내놓으면 그 메시지가 페이스북에 내가 데스크탑을 안 가더라도 페이스북 안 가더라도 그냥 메신저에 내 메시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달에 몇백 원이라도 왜 이 메시지 값으로 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조그만 게요. 페이스북 말고 다른 곳에 하시는 페이스북만 되는 거야? 그 메시지가 페이스북. 아니,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아니고, 이게 개별 메시지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으로도 가고, 그 사람의 핸드폰으로 그냥 가는 거죠. 따로 페이스북 속에서 볼 수 있고, 여기 메시지에서 내가 그냥 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반 핸드폰의 메시지 같이. 다른 거 볼 수도 있고, 네. 페이스북에 메시지에서 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보면 어떻게 될까? 여기 보면, 어느 날짜에 어떤 사람이 다 나와있죠, 기록이. 네. 네. 하나도 안 지워주고 클라우드 돼 있습니다. 받는 사람 검색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치고 이름 이제 치면. 이름을 쳐야 돼요? 예. 100명에 나오면 100명 다 쳐야 돼요? 아니, 그리고 이제 치는 게 아니고, 아까 플러스 눌러주면 되죠. 그게 전체가. 그 대신 제가 나와야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안 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봐보세요. 4,000명의 친구가 있는데, 4,000명의 친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까 태그 설정하듯이 그룹을 설정하면 되겠죠. 우리 신흥대학 학생들의 페이스북 친구들, 내 고등학교 친구들의 페이스북 친구들, 예북 친구들, 그룹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룹 메시지를 볼 수 있죠. 또 전체를 통틀어 해놓으면, 페이스북에 통틀어 해놓으면 어떻게, 전체 그 세계 사람을 내가 다 봐야 돼요. 보기 싫은 것들요. 그럼 안 보려면 어떻게 돼요? 신흥대학만 딱 치면 신흥대학하고 연계된, 그룹되어진 그 사람들의 그 페이스북의 활동사항만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대답? 네. 이해되시죠? 네.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을 처음에 할 때는 모르고 막 친구들이 막 쌓이거든요. 그때부터 아예 설정을 해놓으세요. 오면 이 사람은 어느 그룹으로 넣을 것인가 다 미리미리 계속 하고 가면 그 그룹 속에 있으니까 다음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해놓고 다음에 이만큼 쌓여놓고 그걸 정리하려고 하면 이게 큰 일이 되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친구 추가. 안 하면 돼요. 안 받으면 됩니다. 자기가 모르면. 네, 자꾸 친구 추가가 와요. 그러면 귀찮아요. 그러면 눌러버리면 아예 나한테 근접이 안 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나한테 뭘 보내요. 더 이상 자꾸 친구 추가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옆에 떠 있어요. 화면만 보면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영구적으로 나한테 터치 안 되게 눌러버리면 아예 내 옆에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 추가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귀찮은 걸 보내요. 그럼 그것을 스팸으로 신고해버리면 나하고 연동이 안 돼요. 범위를 친구로 할 거냐, 어디로 할 거냐 정해놓고 쓰면 돼요. 그거를 요청에 답변을 하나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또 보니까 빨간 게 하나 와 있죠. 아마 우리 레오 연 선생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여기 제일 좌측에 빨간색 일이 하나 돼 있죠. 이건 친구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현무영 씨인 거 같은데. 예. 제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하긴. 근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누군지를 내가 몰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편명 씨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놀고 있는지, 어느 분인지 제가 다 볼 수 있죠. 아, 참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친구가 돼 있네요. 김영택 사장이죠. 네. 뭐 이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럼 다시 가서 어떻게 돼요? 다시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저하고 친구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현무영 씨한테 20명의 친구가 있대요. 들어가 보면 김영택 사장같이 제가 또 아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눌러주면 같이 또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피라미드 같이 전 세계 지인들과의 소통의 채널이 열린다는 얘기죠. 만약에 싫다. 싫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데 어떻게 돼요? 안 해주면 돼요. 또 기존에 했어도 다시 지워도 돼요. 기존에 했던 것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게 이거죠. 제일 좌측은 보겠습니다. 위에 상단의 제일 좌측은 친구 추가입니다. 자, 친구 추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 저만 친구 추천이 되는 게 아니라 편무영 씨도 제가 4,000명의 친구들을 보고 가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친구가 보고 싶었는데 신종우 교수하고 친구가 돼 있네? 그걸 보고 내가 눌러주면 또 편명씨는 나의 친구들 그룹을 보고 신청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친구 검색 뭐 다 있죠. 제일 좌측은 자, 이렇게 해요. 현무영씨 친구가 길준규 시드니에 있네요.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 서석호 씨. 뭐 저하고 거의 다 같이 되긴 배성학 씨, 김숙현 씨, 박철환 씨, 뭐 이렇게 신대웅 기자. 뭐. 그래가지고 내가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현무영 씨의 친구를 내가 가서 아는 사람을 내가 눌러주면 내가 친구 요청이 돼서 그분한테 친구 요청이 돼 있겠죠. 그럼 그분이 나를 보고 아, 신종 교수님 싫어, 좋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가운데 거 이겁니다. 가운데 것은 메신저예요. 자, 최범민 실장이 저한테 지금 조금 전에 보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눌러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눌러주면 최범민 실장하고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실시간 채팅이 되죠? 최범민 실장 한번 해봅시다. 하이. 보냈어요. 보세요. 하이. 실시간 채팅이죠? 이건 둘만의 1대1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네 교수님. 힘들지요? 네. 실시간 채팅입니다. 만약에 외국 친구들하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 친구들이 생전 처음 보는 문자로 자꾸 와요. 뭐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그걸 번역기에 갖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충 어느 말인지는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한 분이 오셨네. 양희정 씨. 들리신가요? 네. 아, 예. 하긴.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은 뭡니까? 우측은 말 그대로 지금 실시간에 담벼락이에요. 최영준 씨.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오늘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좋은 것은요, 많이 페이스북 하지만 소셜에 이 지금 소통을 하다 보니까요, 특히 저는 좋은 것은 우리 학생들하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져요. 얘들이 굉장히 교수를 어려워했는데 이 소셜을 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우측에 가보면 여기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 내 사진 옆에 우측에 가보면 광고 게시하기가 있어요. 내가 좋은 동영상이 있으면 전 세계에다가 광고 할래 안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광고 게시하기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 적절한 타겟 계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돈만 내면. 페이스북에서 돈을 받고 전 세계 10억 명 넘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라고 하면 내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 만들기 누르면 이제 돈이 얼마니까 뭐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와요. 자, 공개 범위 설정입니다. 자, 공개 범위.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친구만 게시할 거냐? 누구나 볼 거냐? 근데 이 페이스북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쓴 글을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쳐보면. 이게 되나요? 근데 그래서 책임감이 좀 따른다는 거예요. 김구라가 어떻게 돼요?
10여 년 전에 지하방송에서 막 놀 때 막말했던 부분이 그렇게 밝혀지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하나, 다 됐고요. 자, 로그아웃, 고객센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그러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자,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찬주라고 한 분이 지금 올렸는데, 이분은 저희 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뭐 이렇게 올려놓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교수님 하이라고 써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교수님하고 나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친구된 사람들한테 이 문자가 다 가는 거예요. 이 교수님 하이라고 쓴 거죠. 이해되나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싹 와서 보면 아, 저 사람이 누구하고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 그래서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력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소셜 계정을 본다는 얘기예요. 왜? 소셜 계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활동사항, 관심사항,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성관계가 복잡하냐 안 하냐. 제가 신 교수님 하이라고 했어요. 그럼 남들이 보고 이 말에서도 동의해 줄 수도 있어요. 좋아요, 나쁘요. 저는 이제 이거보다도 하나 더 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잘 볼까요? 좌측에 가보면 뉴스피드는 뭡니까? 계속 뉴스거리예요. 메시지는 뭡니까? 아까 메시지 소식 보내는 거죠. 이벤트 코너 갈까요? 이벤트요. 자, 이벤트 중요합니다. 이벤트요. 자, 이벤트. 제가 얼마 전에 12월 1일 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사실 일요일인데 12월 1일 날 토요일 날 네오바이오텍 임직원을 자 보세요. 이벤트 걸었습니다. 네오바이오텍 임직원을 위한 SNS 원데이 특강했어요. 라고 4,000명이 아니고 제가 아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초청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제가 일부러 그냥 한번 해봤어요. 우리 식구만 하는데 저 제자들이 4명 오겠다. 불확실하겠다. 뭐 216명한테 초대장을 보냈더니 확실히 오겠다는 사람이 4명, 불확실한 사람이 7명.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생각 못했다는 사람. 이게 간단히 여기서 통계가 잡히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네. 우리 홍보에 무슨 언제 심포전 해놓고 누가 올지 안 올지 그런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 SNS를 이용해가지고 초대해서 오면 간다 안 한다. 대충 100%는 퍼펙트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할 사항을.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 페이스북은요, 이놈이 저 제자인데요. 지금 실시간에 아버지 생신겸에서 소고기 맛있다? 뭐 이런 걸 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제자가 지금 오늘 아버지 생신에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가보면, 여기 지금 그룹으로 다 돼 있고요. 여기에 페이지 피드가 있죠.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 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간단히 아직은 활동을 안 하는데요. 페이지를 열어보면 뭘까요? 신정우 교수의, 신정우 교수의 페이스북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말이죠. 지금 네오바이오텍의 홈페이지는 아무리 잘 치장을 해놔도 문제가 뭐죠? 자, 좀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네오바이오텍의 홈페이지는 너무나 잘 꾸며져 있어요. 너무나 화려해요. 그렇지만 손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거기를 왜 갑니까? 복잡한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출근 홈페이지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일이지만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갇혀있는 섬 속에 갇혀있는 거기에다가 정보 넣어놓고 누가 가겠습니까? 그럼 홈페이지를 어디로 가져야 돼요? 열려있는 페이스북의 홈페이지를 팬페이지를 통해서 네오바이오텍의 홈페이지를 열린 강좌에 사람 많은 데로 끌고 나야지 되는데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만 글을 쓰면 이게 난리가 이게 넘어가잖아요. 자동으로 다 날라가잖아요. 홈페이지는 공고회가 들어온 사람은 몇 명 보고 말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팬페이지에 네오바이오텍의 하나 홈페이지에 거기다 몇 개 글을 쓰면 이게 아까 보세요. 그 이력이 어떻게 된가요? 그럼 앞으로 네오바이오텍은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SNS,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그냥 하나 홈페이지는 하나 있는 거고 모든 키워드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열린 강좌로 끌고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은 5,000명의 상한선이 걸려있어요. 5,000명 이상은 더 이상 친구 초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근 1억 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기 페이지에, 자기 페이스북 밑에 팬페이지는 무한정입니다. 수억 명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제가 카페도 아까 계속 실습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카페는 죽은 장소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밖에, 몇 명, 저 아는 사람밖에 안 알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쫓겨 운영할 거고, 조만간에 단장을 해서 신종훈 교수의 교수법, 이름을 바꿀 겁니다. 신종훈 교수의 톡톡 튀는 교수법, 하나 해가지고, 이제 신종훈 교수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열린 강좌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의 스펙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표해서 어느 사람이 나를 픽업해 갈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소설 계정 하나씩 가져야 돼요. 멋지게 포장해야 돼요. 여러분 자제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반드시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런 것을. 왜? 여러분 자제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반드시 소설 계정을 굉장히 요구하는 시대에 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네오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돼요? 전 직원들이 페이스북을 하되 나의 페이스북도 되지만 내 페이스북에 회사에 녹을 먹고 있는 입장에서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 아닙니까? 회사 것도 알리고 나도 알리고 내 것도 알리고 회사 것도 알리고 같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는 팬페이지를 온라인으로 남들이 모여있는 수억 명이 모여있는 이 강좌으로 홈페이지를 끌고 와서 전 세계 네오 매니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겁니다. 이거. 아직도 소셜을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왜? 소통의 방법이 이제 찾아다니는 만나는 문화가 아니라 웹이나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시대니까 적극적으로 소셜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품격 있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네오의 모든 이 좋은 것을 스펙을 만들어서 포장을 아주 예쁘게 해서 오픈되어 있는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시장에 전 세계 수억 명이 보고 놀고 있는 이 놀이터에 갖다 놓고 한번 장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페이지가 아니라 팬페이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저게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만들어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홈페이지는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그죠? 홈페이지는 딱 게시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소식을 알리는 걸로 보면 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실시간에 소식을 알리는 걸로 보면 되죠. 실시간에 그 소식의 피드백을 내가 받아볼 수도 있고요. 이내수 것도 있네요. 우리 트위터에 우리나라에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해수 씨입니다. 이해수 씨. 어디서 살고 있죠? 강원도 하천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산소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막강한 트위터에 그 사람 한마디에 대선 주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허 원장님도 소셜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 허 원장님의
매니아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귀찮은 거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적절하게 한 말씀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됩니다. 5,000명 이상 되는 거는 어떻게, 페이지 어떻게 연결되나요? 5,000명 선이 되니까 그냥 5,000명 이상 안 봐도 돼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팬페이지를 만들면 5,000명이 다시 내 팬페이지로 다 와요. 이해되나요? 제가 지금 4,000 몇백 명인데, 이제 5,000명, 이제는 조금 적절히 조절해요. 저는 팬페이지를 몰랐어요. 요즘 소셜을 공부해보면서, 이야, 이게 있네?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페이스북은 간단히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고, 팬페이지는 뭔가 기관이나, 뭔가 상업화하거나, 뭔가 조직하거나 이런 단체에서 쓰는 것이 하나의 페이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벤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되겠죠. 이벤트요. 이벤트는 네오바이오텍의 어떤 심포지엄 할 때 여러분 지금 만약에 200분이면 200분의 회사 직원들이 다 SNS로 날려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토탈 몇 명인지 그냥 잡아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할지를. 교수님 지금 혹시 그 페이지 관리하세요? 아니, 아직은 아니, 아까 만들어 놓고요. 대충 안 하려고 잠깐 지금 다시 이번에 꾸밀 겁니다. 제대로. 그 페이지나 이런 거 추천할 때, 친구랑 추천할 때 일일이 다 한 명씩 다 클릭해야지 추천할 수가 있나요?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하나씩 해야 돼요. 그게 어떨 때는 더 좋아요. 막혀놓고 아차아차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적당히 하시면서 하나씩 한 번씩 한 번씩 쳐줘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대단한 얘기가 하나 있네요. 왜 소셜을 해야 되는지 잠깐 볼까요? 제가 만약에 신흥 학생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신흥 학생만 누르면 외국인들은 다 빠지고, 보세요. 신흥 학생들의 담벼락만 보이죠? 그렇죠. 그러고 해놓으면 굳이 볼 필요한 아랍어 없이도보다 아랍어를 내가 그 친구들 뒷장에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강대경이라는
근데 그런 많이 돈 이런도 안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수억 명에 있는 놀이터에 시장에 돈이 안 들어서 갑자기 나왔어요. 내가 2천만 원 나왔던데 계속 내가 올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수정에서 집값도 올린다고 해서 계속 똑같다고 가네? 라고 계속 홍보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대표적인 사진만 만약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강의한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눌러보면 자, 교수 대상으로 더 왔어요. 제가 이게 클립을 끼는 것은 뭡니까? 클립은 내가 RC에서 만들면 되죠, RC. 조금 이따 사진 얘기 되는 거 안 했네. 그거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교수 상들 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제가 제목을 뭘로 썼어요? 이제 홍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신구대학교에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 교수법을 진행했습니다고 사진 몇 개 올려놨더니 15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좋아요를 눌렀고 또 한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근데 좋아요나 글을 쓰지 않는 4,000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신종훈 교수가 좀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일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의 스펙을 포장해서 자꾸 이런 데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싸이같이 어느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래도 소셜 안 하시겠습니까? 페이스북 귀찮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 사진이 좀 꾸미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 요것만 좀 더 하고 끝낼까요? 네.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간단한 거. 자, 이거 사진 제가 오늘 많이 찍었어요. 자, 사진 찍었으니까 RC를 하나 깔면 R 시리즈에 RC를 깔면 이게 나왔죠. 자, 이걸 두 번만 눌러주면 RC가 이렇게 바뀌어요.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사진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4개의 사진이다. 를 어떻게 돼요? 밑으로 집어넣으면 자, 밑에 지금 따라갔죠? 좀 안 보이는데요. 따라가면 여기에서 하단에 올라가지가 않네요. 꾸미기 동영상이 있어요. 꾸미기를 누르면 일반 찍었던 사진이 자, 좌측에 이런 게 떠요. 여기서 액자를 뭘로 할 거냐? 액자를 만들 수 있어요. 간단히.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요.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이걸 만들었죠. 훨씬 사진이 고급스럽잖아요. 옆으로도 해보고요. 이래가지고 칼라 프린터 떼면 사진 달력이 되는 거죠. 내가 식구들 내 달력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이런 거 싫어. 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나머지 주의가 좀 지저분한 것들을 여기서 트리밍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요. 가운데만 스포트라이트 되거든요. 마음대로 해요. 훨씬 이쁘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파일에 적용, 모두 저장하고 꾸미기를 저장하면 이 상태로 4개 사진이 다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자, 여기 꾸미기가 나와 있죠. 이 꾸미기 옛날 거 다 지우고요. 보관은 비우기하고 이 4개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진만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사진만 가지고 넣어놓고 하단에 보면 동영상 꾸미기가 있죠. 동영상. 그러면 해상도를 어떤 걸 할 것이냐. 다음 눌러봐요. 역시 여기에도 음악 넣을 수도 있고요. 슬라이드 사진 한 단당 슬라이드 조를 몇 초로 줄 것인지 음악 갖다 넣을 것인지 사진만 가지고 동영상에 음악으로 하나 넣어버릴 수 있죠. RC입니다. RC. R 시리즈의 RC. 그 다음에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할 거냐. 하나하나 다 어떻게 뭐 펼치기를 할 거냐 뭐 할 거냐.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타이틀을 넣을 거냐
밑에 사진마다 자막을 넣을 거냐, 엔딩을 뭐 넣을 거냐. 오케이, 만들기. 그러면 저장하면 끝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건 뭐죠? RC는요, 사진을 자막을 넣어서, 우리 학생들이 매주 하는 실습이에요.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넣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사진을 음악을 넣어서 영상으로. 그러면 사진을 지루하지 않게 보잖아요. 재밌게. 이게 R 시리즈. RC. 자, 저장됐어요. 한번 볼까요? 동영상 보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기.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움직일 겁니다. 자, 한쪽에서만 계속 하니까 재미없죠. 조금 더 정성 들이려면 사진마다 이쪽에서 올지, 위에서 올지, 밑에서 넣을지, 막 이것저것 넣어주면 돼요. 순서를. 그걸 유튜브에 올린대요. 네. 그리고 음악 올려봤는데 음악이 싫어요. 그럼 거기서 또 내 다른 음악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동영상인데 우리 애들 자식들을 찍었어요. 근데 시골 할아버지한테 보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만든 음악을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공짝을 넣어주면 좋죠? 네. 자, 혹시 이거는 다른 또 궁금사항이 있나요? 좀 아쉬웠던 네. 자, 오늘 아침도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아침에 QR코드. 자,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QR코드를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겠다 하시는 분.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하시는 분. QR코드의 활용 범위. 한번, 오늘 몇 분만 얘기해보겠습니다. 혹시 강주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강주, 전라남도 강주. 네. 그 다음 부산이요. 네. QR코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영업할 때, 저희 명함에 QR코드를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따로 카페를 하나 개발을 해서, 저희 이제 제품도 이제 이렇게 바로 홍보될 수 있게끔 올려놓고, 예정.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희망이요? 저기,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써보면 좋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니까 많은 활용 범위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뭐, QR코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학과 의뢰관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저희가 뭐 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QR코드를 또 읽으려면 실제로 원장님들도 핸드폰에 QR코드 읽는 프로그램도 깔려 있어요. 아니요. 아까 그냥 브라우저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가 뭐 명함이라든지 이런 QR코드를 안 하는데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귀찮아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또 이렇게 교육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지금 최 부장이 지금 QR코드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들었는데